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학원 이용 가이드, 다녀도 되는 학원과 가지 말아야 되는 학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름방학이 되고 이제 학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광고를 쏟아내고 있죠. 자, 대치동에 가보면요, 대형 학원들 한 강의실에 200명, 30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 학원들이 다 지금 공사해서 1, 2주간 휴강에 들어갔어요. 원래 요번 주부터 개강을 해야 되는데 다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당국에서 이제 입시 커넥션을 잡아내겠다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래서 규정을 어긴 강의실이나 학원들은 다 솎아내겠다는 거죠.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을 어겨서 영업정지를 맞거나 벌금을 맞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학생들을 받으면 되지만 그러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겠죠. 같은 돈을 내고 이제 비디오를 인강을 잘 보이지도 않는 인강을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학원 수업을 조금 더 잘 비용을 비용 절약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인 효율을 낼 수 있는 학원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학원은 절대적으로 피하자. 제가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죠. 요즘에 황소를 보내드립니다, CMS를 높은 반을 보내드립니다, 생수에 입학을 시켜드릴게요, 블루스카이, 깊은 생각, 돌파 수학, 등등. 제발요. 네. 그게 의미가 있어요? 깁생 1반에 들어가고 시대인재 1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고 황소 수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가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심한 말을 하는데, 황소 꼬봉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황소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시스템을 잘 아니까, 제가 거기 문제지와 그 시스템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험 문제를 빼와가지고 합격을 시켜드릴게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사 프라이드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황소 꼬북이에요? 황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나 진짜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학원에 있었다가 그 학원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그 학원이 나를 담기가 힘들어. 그 학원 시스템 그대로 가져오고 내가 잘 조물조물 버무려서, 그래서 내가 학원을 개원을 하고 만든다. 그것까지 나쁘다 그럴 수는 없지만, 강사도 개인 프라이드와 개인 자존심과 나만의 그 퀄리티 있는 수업, 개성이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그럼 잘해봐야 황소예요. 잘해봐야 황소. 그 의미가 있어요? 제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자, 두 번째, 진심인 학원을 찾으려면 메뚜기는 되지 말자. 이것도 조금 비판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심인 학원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학원들이 이제 저도 수익 사업으로 학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꼭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방학 때는 대형 강의 가서 듣고 이제 내신만 어느 학원에서 듣는다. 그러면은 내신은 다른 학원 가서 듣고 특강만 여기 학원에 와서 듣는다, 등등. 근데 이제 학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런 학원이면은 그냥 대치동에 있는 뭐 시대인재나 두각이나 뭐 깊은 생각 같이 그런 대형 학원, 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또 막 신경 쓸 수도 없고 인원이 하도 많아서 뭐 누가 등록을 했고 안 했고 또 뭐 관심도 없고 그런 대형 학원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소수 정예로 정말 꼼꼼하고 깔끔하게 이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어떤 아이가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중3 부터, 저희 학원은 초등부터 고3 까지 다 있지만 저는 수업을 중3 부터 하는데, 이 아이가 중3 부터 들어오면요, 이 아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가 만들어요. 이 아이가 고3 까지 이제 학원을 다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수학은 잡아줄 수 있고 전체적인 공부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가.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대학을 잘 간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와 3년 내내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 중에서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선정부터 해서 대학교 입시를 쓰는 것까지 저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놨는데 이런 거죠. 저는 방학 때는 다른 학원 가서 수업하고 올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방학 때 얘를 어느 교재를 어느 정도 시켜서 학기 중에 내신 때는 어떻게 얘를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될지라고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뭐 다른 데 가서 선생님 듣고 뭐 그러고 와서 이제 학기 돼가지고 여기서 내신 들으러 왔어요. 그럼 뭐 돼서 왔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온전한 내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우리 학원이 뭐 그렇다고 방학 때는 휴강하는 학원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내신 반만 열리는 학원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아이를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이 전체적인 이 아이의 상태와 상황을 이제 알아볼 수 있으려면, 그냥 나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한테 내가 더 책임감도 들고 더 뭔가가 이 아이한테 더 애정도 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원을 부모님이 이제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다른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그 메인이 되는 학원이 이제 있으면 그 학원과 상의해서, 이 수업은 만약에 이제 원장님 뭐 선생님과 듣지만 이 수업은 제가 특강으로 한번 듣고 오고 싶은데 혹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메인이 되는 한 학원에 맡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게 어떤 부분에서 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기가 약간 조심스러운데, 어느 학원을 그런 학원을 찾는다. 뭐, 뭐 작은 학원이라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학원에 믿음을 주고 맡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견눈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사는 알아요. 선생은 선생은 알아. 이 아이가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이 아이가 이제 나를 놓을 수는 없지만 혹시 나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지 부모님과 상담해보고 아이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저도 강사도 인간인지라, 정말 성적이 둘 다 성적이 잘 나왔다, 둘 다 성적이 안 나왔다, 만약에 둘 다 성적이 안 나왔다고 했을 때 온전히 나를 이제 믿고 있었던 그 친구가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정말 부모님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이 시험을 못 보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제 잠을 못 자요, 막 며칠 동안. 부모님한테 연락도 못 해. 어떻게 전화를 드려야 되고 문자를 드려야 되고 연락을 드려야 될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가 시험을 못 봐도 속상해요. 속상한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도 얘는 뭐 다른 데도 다니고 뭐 그랬는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든다는 거죠.
내가 얘를 100%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면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저는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뭐 방학 때 왔다 갔다 하거나 학원을 뭐 두세 개 같이 다니거나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 저는 막 기분이 되게 솔직히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나만 신뢰하고 나만 믿게 해주려고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저만 신뢰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경험상 십몇 년 동안 강사를 해본 경험상 제가 대치동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뭐냐, 그냥 강사와 아이가 그냥 돈 대 돈이에요. 더 다른 건 없어. 그냥 얘 내 수업 듣고 그냥 뭐 성적 안 나왔으면 그냥 다른 데 가고 성적 나왔으면 계속 듣고 뭐 나는 어떻게든 특강 더 듣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싫어서 학원을 나와서 차렸는데 작은 학원을 차렸는데 작은 학원을 차려도 여전히 강남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진심이 어디 있겠냐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는 학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한 계획은 내가 세워야죠. 어느 학원에서 무슨 특강을 들어라, 무슨 과정을 해라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나의 능력치와 나의 계획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어떻게, 학원은 다시다나 조미료, 뭐 미원이나 설탕 같은 그런 조미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원의 홍수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여름방학 뜨거운 여름에 학원을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되는지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